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어렵사리 또 하나 나왔네. 예, 장강희 딱지환님께서 질문이 주셨습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예, 빛이 무서운 이유. 저에게 아주 좋은 주제를 주신 장강희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본인 이름으로 대출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대출. 뭐 자동차 대출 아니면 집 대출. 아, 루시드님 뭐세요? 집 대출 아니면 학자금 대출. 많죠? 우리나라 또 대출 공화국 아닙니까? 대출 공화국. 분명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매달 얼마씩 집 대출요. 음, 얼마 남았어요? 음, 사실 요즘에 뭐 집 가지고 계신 분들 다 대출이지. 대출 없이는 집을 사기 힘드니까. 2억요? 충분히 갚아 나가실 수 있죠. 2억이면. 와. 근데 한 몇 년 잡았어요? 그거를? 완납을? 꽤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보면 굉장히 빚에 대해서 관대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빚에 대해. 좀 보면 일단 우리나라 지금 현재 1인당 가계 부채가 가계 부채가 약 8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빚이 8천만 원 있는 거예요. 세움직이니 뭐세요? 반갑습니다. 누가 펀딩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 하겠습니다. 8천만 원. 저는 빚이 없어요. 저는 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한테 뭔가 빚지는 걸 정말 싫어요. 죽기보다 싫어요. 내가 없어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누구한테 못 믿으시겠지만 살면서 누구한테 빌려달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빌려준 적은 있어도 지금 이게 1년 단위로 약 500만 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그 그래프 보여드렸는데 한 450에서 500만 원씩 늘어나요. 거의 500만 원. 그러니까 한 2025년쯤에 1억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1억이 빚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나는 빚이 없지만 가족이 빚이 있다거나 아니면 형제가 빚이 있다거나.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자, 우리나라가 보면 또 OECD 안 좋은 거는 또 1등 아닙니까? 좋은 게 1등이 아니라 안 좋은 거 1등. 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OECD에서 1등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이걸로. 뭐냐 하면 OECD가 뭔지 아시죠? 경제협력개발기구. 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사는 나라들 다 모인 그런 연합이죠. 거기서 1등을 하고 있어요. 네, 영광의 1등. 여러분 우리나라가 좋은 거 1등 하겠어요? 나쁜 거 1등 할까요? 거의 나쁜 거 다 독차지하고 있죠. 야, 그 중에서도 자, 눈여겨볼 만한 게 뭐냐 하면 자, GDP 1인당 국민소득이죠. 1인당 국민소득 대비 빚이 차지하는 비중이 1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가 가진 소득 대비 빚이 차지하고 있는 게 1등이라는 거예요. 부동의 1등. 그리고 가계 부채 증가율도 1입니다. OECD 기준. 그러니까 이 빚이 늘어나는 속도도 제일 빠르고
우리 재산에서 빚이 차지하는 비중도 제일 높다는 거예요. 부동에.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아파트 살 때 빚을 엄청 많이 땡겨서 하잖아요. 몇 천만 원 해가지고 아파트 사시는 분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한 영끌해가지고 3년, 4년, 거의 한 20년에 난 평생 갚을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사실 분들이 많으니까 이건 이해가 되는데 요거는 참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돼요. 사실 이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은 이유가 뭐 집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내가 봤을 때 이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보통 장사 같은 사업을 하려거나 아니면 카푸어 같이 일부러 빚을 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비중이 클 거라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그나마 빚이 좋은 거는 그런 거예요. 집 살 때 빚 내는 거. 근데 그것도 이제 내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선에서 이제 빚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다들 그렇게 해서 하겠지만 또 뭐 지금 집을 이제 담보를 대출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빌린 사람들 많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집이 워낙 비싸니까. 근데 그분들이 갚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은행 금리가 또 오를 수 있으면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거든요. 예, 변동금리. 또 루시드님 아시죠? 금리가 오르면 또 이자도 늘어나는 거예요. 저기서. 그래서 이게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마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같이 올려야 될 겁니다. 근데 갑자기 확 올려버리면 약간 올리는 게 아니라 확 올려버리면 그럼 자빠질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아무튼 그건 논의를 하고 자 빚이 무서운 이유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빚이 무섭다는 건 못 느껴요. 이 빚이라는 게 서서히 내 숨통을 옥죄어 가는데 정작 본인은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네,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거 그런 거야. 빚이 계속 쌓이는데 빚 무서운지 모르는 거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 맨날 돈 없는데 빌려가지고 뭔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박태환님 실시간입니다. 어서오세요. 맨날 빚으로 뭔가 메꾸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대단한 느낌보다는 정말 겁이 없다는 느낌 들어요. 나는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이 빚이 무섭다는 걸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요. 뭘 믿고 겁이 없는지 나 모르겠어요. 난 겁이 많은데. 빚이 커져나가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무섭다는 거 못 느끼다가 정작 내 삶을 서서히 집어삼키 끝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많을 줄이야. 근데 그때 가서 하면 뭐합니까? 이미 커가지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지겠는데. 특히 그런 사람들 많아. 빚 많으면 에이 뭐 파산하면 되지. 굉장히 이런 말 쉽게 하는 사람들 많거든. 에이 그냥 뭐 개인이 생각하면 되지. 이런 말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웬만하면 갚아 나가야죠. 내가 빈 짓은 책임져야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빚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자, 루시드님 공감하시겠네. 두 번째. 왜냐? 빚이 너무 많아서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 파산자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딱히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은 할 수 있어. 취업이 되긴 되는데 문제는 그거죠. 신원조회라는 곳에는 취업이 안 된다는 거죠. 신원조회나 금융조회라는 기업들은 취업이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많아. 좀 괜찮은 기업들은 다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못 보죠. 뭘 신용 불량자는 일단 뭐 공무원 시험 보려고 해도 예, 안 되죠. 계격사유 있으니까 시험 안 되죠. 아예 처음부터 안 되죠. 공기업 못 들어가죠. 대기업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선망하는 기업은 못 해요. 그리고 은행에서 돈도 못 빌립니다. 통장도 안 만들어주고. 그리고 의료보험 적용도 안 돼.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일을 해보고 싶다거나 뭔가 직업을 가지고 싶어도 이게 막대한 장벽이 되어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불자나 개인 판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보통 아웃소싱 생산직 같은 일이거나 아니면 노가다 같은 일. 그러니까 세금 안 떼고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 저당 잡히지 않는 거. 보통 신불자 개인 판사자들이 제일 많이 한 쪽이 보통 이런 쪽이죠. 그 노가다 쪽. 아니면 아웃소싱 같은 데 가보면 이런 분들은 은근히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왜 아웃소싱 했냐? 아웃소싱은 그냥 신분 안 가리거든요. 사지 멀쩡하면 누구나 다 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웃소싱 사장한테 얘기하면 돼요. 4대보험 떼달라, 4대보험 안 떼고 주세요 하면 주거든요.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웃소싱 가보면 저 보험 안 떼고 그냥 그대로 주세요 이렇게 주는 사람,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럼 이제 세금 아예 안 떼고 돈 주는 거. 대신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치면 안 된다고. 다치면 우리가 해결을 못 해준다. 단디 들어라 하면서 이렇게 해주거든요. 뭐 아니면 택배 상하차. 그냥 당장 돈 나오는 거. 신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몸으로 때우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일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일자리나 어떤 그런 할 수 있는 것들의 제약이 굉장히 많이 붙죠. 아니면 배달 대행. 분명히 배달 대행 쪽 이쪽에 이런 이 계통의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 계통의 사람들이. 왜냐면 배달 대행은 신분에 제한이 없잖아요. 전과자도 많을 겁니다. 우리가 좀 직업적 무시한 일을 보면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신분에 제한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 배달 대행 쪽이 보면 이미지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종 소형 면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시분 가지하고 다 말해주니까, 그러니까 허들이 없다 보니까 뭐가 무분별하게 행동해도 아직 막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것 때문에 꿈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빚 때문에. 신불자나 개인 판사자 간에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일이나 꿈 같은 거. 그래서 빚을 지더라도 빨리 갚고 너무 크게 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빚이 빚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돌려막기. 제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을 때는 지갑에 카드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야, 카드 많으면 저 사람 잘 나가는 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왜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현금은 없는데 카드만 잔뜩 많아. 제가 예전에 편의점 알바할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현금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카드는 다 꼽혀 있어. 카드 얼핏 봐도 한 15장 넘는 것 같아요. 거진한 신용카드 같은데 아직도 기억나요.
담배 한 갑 사러 왔는데 카드 결제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도초가. 왜 드라마에서 여러분 보잖아요. 드라마에서 뭐 여러 거 이것저것 사가지고 백화점 앞에서 다 결제하는데 손이 이거 한도초과라고 나오는데 다른 카드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카드 또 좀 이것도 정지됐는데요. 어떡하지 손님? 이렇게 얘기하는 식 나와. 내가 그걸 똑같이 겪고 그런 손님이 있었거든요. 담배 한 걸 못 사는 거야 진짜. 예, 이 칸 있죠 이거. 있다니까 여러분. 은근 많아요. 카드만 잔뜩 있고 현금 없어. 예, 맞죠? 지갑은 왜 카드 많이 꼽는 지갑이지. 긴 지갑, 장지갑 같은 거. 그래서 카드 잔뜩 꼽혀 있어요. 무슨 나 카드 콜렉터인 줄 알았는데 정리카드 넣고 다 신용카드예요. 근데 담배 한 걸 못 사요. S라이트를 못 산다네. 그래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러니까 그 카드가 왜 그렇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겠지. 여기서 했는데 한도 초과되고 안 되니까 또 하나 만들고 안 되니까 또 하나 안 되니까 또 카드 만들어서 또 돌려받기 한 다음에 한도 초과돼 또 만들고 이거 반복했겠죠 분명히. 그 사람 안 봐도 비겨운 거예요. 빚이 너무 많아서 자꾸 돌려받기 하다 보니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지금 난장 내가 현금화 시켜 쓸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맨날 카드 모독이고 지금 이제 더 이상 막히다 보니까 담배 같도 못 사는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했겠어요? 빚 때문에 허덕이고 있겠지. 아니면 신고일자가 되어 있다거나. 이젠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알아. 생각보다 많아요. 남자든 여자든 다 있어 이거는. 특정 설명만 있는 게 다 있어요. 여자분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다 기억나. 지금은 더 많아요. 니칸이. 옛날에도 좀 있었는데 옛날에 가끔 있었는데 지금은 더 많을 거야. 지금 돌려받기 나쁘다는 거 옛날부터 인식되어 왔잖아요. 그 엘모 카드. 엘모 카드. 그 사건 때 돌려받기 하다 인생 나가리 된 사람도 엄청 많잖아. 한강에 끼어든 사람도 많고. 근데 아직도 그 위헌성을 감지하지 못하는 이 새싹, 이 대출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거대한 빚은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빚은 내 삶과 내 주변 사람들을 집어삼킵니다. 삼킬 뿐더러 그 사람들의 삶마저 파괴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IMF 때를 떠올려 보면 돼요. IMF. 여러분들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IMF 때를 체감하셨던 분들 계시고 저는 체감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 부모님들이 막 빚 낼 대로 다 내가 엄 쓰고 막 공장 돌리고 장사하고 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때 다 엎어지면서 가족도 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네. 그래서 달동네로 이사 온 사람도 많아요. 네. 그 당시에 좀 잘 나갔는데 엎어진 사람. 그게 겉으로 잘 나간 건 실제로 잘 나간 게 아니죠. 왜냐? 다 엄 장사했으니까. 왜냐 그때는 대출이라는 게 IMF 있기 전에는 대출에 제한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제한입니다. 특히 사업한다고 하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빌려주고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막 심사가 까다롭다거나 제한이 걸려있지 않아요.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 리미트가 없었습니다. 리미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그때 막 공장 돌리던 사람들은요 막 5억, 10억 막 이렇게 나왔어. 네. 지금은 어음이 없어졌잖아. 그때는 어음 기본이었어요. 어음 같은 공장에서. 그래서 당장 수급이 안 돼도 그냥 어음 받아가지고 공장 돌리고 막 그런 공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당장 돈 안 돼도, 돈 안 돌아와도 그냥 은행에서 또 원 받아가지고 그걸로 또 충당하고. 그게 국룰이었습니다, 국룰. 근데 IMF 터지고 이제 나라의 빚 때문에 파산 신청하고 이제 IMF한테 돈 받아가고 그런 시대로 바뀌니까 그게 이제 다 토해내야 되는 거죠. 너무 많은 거야 이게. 근데 다 토해내려고 하니까 적당히가 아니라. 그때 막 좀 넓은 집에 살고 차 2대씩 끌리고 집에 막 청소하던 분들, 2층집 사는 사람들 다 몇 집 빼고는 다 나왔어요. 현금 가지고 있든지 않던 사람들 다 나왔어. 단칸방으로 다 들어오고 달빛방으로 들어오고 막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 시절을 겪어왔던 사람이에요. 그 시절. 그 시절을 이제 그때 이제 어릴 때 눈으로 체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동네 야반 도주 하는 사람도 진짜 많았어요. 야반 도주. 개돈 튀고 야반 도주 하는 사람 엄청 많았습니다. 아니 뭐 엄마나 이제 아버지 혼자 몸만 빠져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았어. 졸지에 고아가 되는 경우도 있어. 이게 여러분 지금 얘기 들으니까 이게 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같죠. 그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근데 저는 이게 IMF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IMF 한 번으로 그냥 이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또 올 것 같아요. 이게 또 올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뭐 감당이 불가능한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파트도 너무 터무니없는 아파트를 집어삼켜가지고 과연 이거 평생 갚아도 될지 안 될지 미지진 사람들도 많아요. 루스디님도 아시겠지만 님이 20년 동안 생활한다고 했잖아요. 그 전제는 뭐냐면 20년 동안 내가 아무 일 없이 중간에 잘리는 거 없이 일 그만두는 거 없이 계속 무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을 때 얘기입니다. 충분히 올 수 있죠. 왜냐 맞잖아요. 루스디님 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년 동안 상납하는 조건을 했다면서. 근데 20년 동안 과연 나라에서 아무런 경제적인 교민적인 위기가 없다고요? 그거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다닌 회사가 아무 이기 없이 아무 어떤 리스크 없이 20년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고 직원들도 무사히 다닐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당장 1년도 장담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게 IMF가 올 것이다 아니면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뭐 메로나가 올 것이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상했습니까? 예상 안 했잖아요. 근데 이건 미래는 예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매번 겪어보면 알겠지만 메로나도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밖에 못 돌아다니고 뭐 근처에 가게들 막 줄줄이 폐업하고 취업 힘들어질 거 누가 예상했겠냐고. 예상한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 시국에 빚까지 지고 있는 사람, 빚 지고 있는데 좀 안일한 사람, 갚아 나가야 될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주는 게 아니에요. 같이 주는 거예요. 내 형제, 내 와이프, 내 자식들, 내 사촌, 내 형제 다 퍼지는 거예요. 전염병처럼. 특히 보증까지 있으면. 물론 옛날에 비해서 보증이라는 제도가 너무 극악한 제도이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보증이 있어요.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보증이라고는 사람들이 안 하니까 뭔가 추천 이름으로 바뀌었어. 공무원들도 요즘에 공무원 대회 있잖아요. 주변에서 뭐 하자고 들어오냐 하면 너 좀 명의 좀 빌리자. 추천 좀 추천인 좀 너 이름 넣자.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보증이거든요. 왜냐 그럼 왜 공무원 합격한 사람 넣냐? 공무원 신용도가 좋잖아. 대출 잘 되기 때문에. 그 덕점 보려는 건데 말이 그럴싸한 거지 실제로는 보증이에요. 보증. 못 갚으면 나한테 전이 되는 거예요. 빚이.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돼. 이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보증이라 하면 이제 안 하니까 말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보증 서서도 안 되고 빚이라는 것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빚을 져야 돼. 빚을 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빚지지 마. 절대 아닙니다. 빚을 져려면 져야죠. 내가 진짜 또 마땅한 방법이 없고 현 상태에서 뭐 집을 사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잖아. 그럼 빚을 져야 돼요. 지는데 진 만큼 책임져야 돼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 빚진 사람들은 더 냉정하게 현실을 내다봐야 돼요. 스님도 마찬가지로 빚을 안 진 사람보다 더 현실적으로 또 악착같이 살아야 돼. 일단 내한테 짐이 있으니까. 거대한 짐이 내 어깨에 딱 짊어지고 있으니까 그거 생각해서라도 회사 그만두면 안 되고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버티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빚진 사람들은 어깨가 더 무거워요. 없는 사람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노력해서 사셔가지고 꼭 빚의 무게를 줄이셔가지고 결국에는 빚을 꼭 갚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절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은 지면 안 돼요.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특히 카푸어짓 하면 안 돼. 가장 우려되는 게 카푸어입니다. 카푸어. 능력도 없는 차 굴리는 거. 어떻게 아가씨 꼬셔가지고 데이트나 하려고 그런 나사빈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는 게 우려돼. 능력이 없는데 차는 무슨, 거기다 왜 차는 무슨, 그것도 오랄 할부에 경제 능력도 없으면서. 그러다 한번 엎어지면 다시 딛고 일어서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성공하는 것보다 자빠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왜냐, 자빠지면 성공을 떠나서 다시 딛고 일어서기 힘들어요. 못 일어서요. 못 일어서. 어린 나이 때부터 뭔가 거대한 채무가 내 어깨를 딱 짊어지게 되면 자신감이 빡 빠져버려. 정신 안 차리면. 루시드님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와중에 내가 정신 차리고 그래도 갚아 나갔던 거. 다른 사람이 똑같이 루시드님 같은 똑같은 짐을 졌을 때 님은 갚았겠지만 다른 사람도 갚을지 몰라요. 에라이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갈 대로 가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빚이란 거 꼭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감내하시고, 그리고 내가 한번 빚지기로 한 건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누구한테 전가시켜서는 안 돼요. 누구한테 던져주면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지만 하지 마세요. 능력이 안 되면 빚지지 마세요. 절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